입니다. VBA 13장 date time 펑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입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쓸 때가 많습니다. 예, 시간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 컴퓨터의 계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예, 잡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일반적으로 날짜와 시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데이트 펑션과 타임 펑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VBA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기존 비주얼 베이직에 사용되는 함수들 뿐만 아니라 엑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장 함수의 사용 영역이 좀 익숙하고 많아졌습니다. 데이트 펑션입니다. 날짜 함수입니다. 저를 처음에 날짜를 알아보는 데이트라는 것을 썼죠. 데이트. 그래서 데이트를 썼더니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현재 A 값은 variant value로 우리가 7장에서 했듯이 변수 선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im을 쓰든지 뭐 거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문자를 선언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선언을 dim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고정 constant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뭐 static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뭐로 선언했습니까? variant로 선언을 했습니다. variant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거기 앞에서 7장인가요? 배웠을 때 뭘 해왔냐면은 변수의 형태는 유메릭이 있고요. 난 유메릭이 있습니다. 숫자 형태가 있고 숫자가 아닌 형태가 있습니다. 숫자 형태는 인티저, 정수, 혹은 long, 뭐 short, 더블, 뭐 이런 실수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유메릭, 숫자 형태가 아닌 것은 string, 문자라든가 뭐 데이트 혹은 variant라는 것은 이제 내용이 뭐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변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a라는 변수를 varian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건지 모르고 변할 수 있다. 지금 a가 데이트라고 확실하게 하면 데이트라고 정의해 줄 수 있겠는데 데이트로 정의를 하지 않고 variant, 임의로 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형태이다 라고 해서 데이트하고 가로 열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시스템에 현재 날짜를 출력하게 됩니다. 현재 날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했더니 이 당시 만들 당시에 노트를 만들 당시가 14년 7월 1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c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date란 것은 어떤 것을 바꾸다, convert, 변환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cdate 함수를 써줬더니 뭘로 변환해 줬어요? 데이트라는 변수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데이트라는 변수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양쪽에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문자죠. 문자를 가지고 convert, 데이트로 convert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add를 할 수 있습니다. 매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어떤 날짜에 매치를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데이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더한 것 같이 줄을 써가지고 1894년 6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6월 27일에 1년을 더해라. 한 쿼터, 한 분기가 3개월이죠. 더해라. 한 달을 더해라. 그래서 1년을 더하라 그러니까 1895년이 되겠죠. 1895년 6월 27일. 이렇게 데이트를 더할 수도 있고요. 데이트, 날짜 간의 디퍼런스, 차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매월 며칠과 매월 며칠의 날짜 차이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요. 예제를 보면서 계속 해갑니다. 첫 번째 데이트, from date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o date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from date와 to date 간의 연도 차이는 몇 년 차이 나는지, month로는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 보니까 어, 지금 9년과 10월 이렇게 짧게 나타냈죠. 연도가 뒤로 나니까 우리나라는 연도가 앞으로 나오고 서양 사람들은 연도가 뒤로 나오니까요. 2010년, 2009년 연도 차이는 1년 차이가 났죠. 첫 번째 보면은 아마도 1년 차이가 났습니다. 1년은 4분기니까 3개월씩 4개가 있잖아요. 그럼 month로 차이 났을 땐 12개월 차이가 난 거죠. 그 다음 date pa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ate part. date는 0과 월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된 것 중에서 예제를 보게 되면은 2013년 1월 15일 이렇게 하이폰을 걷던지 아니면 슬래시를 걷던지 가 되어 있는데요. 날짜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데이트 1에서 쿼터로 나타내면은 이게 몇 쿼터에 몇 분기에 속하느냐? 1월 달이니까 1분기에 속하겠죠. 만약에 1월에서 3월까지가 1분기, 4월에서 6월까지가 2분기니까요. 분이란 것은 나눌 분자 원을 가지고 사각형 나눠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에서부터 쭉 돌아가지고 12월까지 왔을 때 그래서 어, 그러면 day of the year day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조금 여긴 Q라고 써야 되는데 조금 뭐 오케이 그 쿼터를 넣고 앞에 쿼터로 놨네요. 쿼터를 넣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문장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끊고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여기를 줄을 띄우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 day에서 date에서 day로 나타냈을 때 몇 번째 day? day에 해당되는 것은 15일 그죠?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ate 시리얼이란 것이 있습니다. date 시리얼. date 시리얼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데이트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얘네 컴퓨터에서 나타내는 형식상으로 데이트를 나타내 줍니다. 형식을 바꿔줍니다. 이 형식을 2013년 연이 제일 뒤에 갔고 그 다음에 월 1이 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시리얼로 나타내라 순차적으로 나타내라 하면 이렇게 슬래시를 걸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이폰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포맷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맷 데이트 타임. 그래서 포맷이라는 것은 날짜와 시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무것도 뒤에 옵션을 안 넣으면은 디폴트고 뒤에 옵션을 1, 2, 3, 4로 넣으면은 그 양식에 따라 가지고 같은 것들 2013년 8월 15일을 자기 양식에 따라서 2013년 8월 15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2013년 August 15th Thursday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나타낼 수 있고 8월 25일 0시 그 다음에 시간만 8시 25분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1, 2, 3, 4 자기가 어떤 옵션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is date란 것은 이게 날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is date.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걸 집어넣었더니 야 이게 날짜 같아? 라고 했더니 true. 그래 날짜야. 양쪽에 샵 표시를 쓰고요. 이게 날짜 같아? 라고 했더니 true. 라고 했습니다. 이게 날짜와 시간 같아? 라고 했더니 true. 라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같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day를 나타냈습니다. day. 만약에 day를 하고 요 날짜를 집어넣는데 데이트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day 1만 뽑을 때는 day라 쓰고요. month만 뽑을 때는 요 날짜 중에서 month는 6월이죠. 6월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month란 걸 써가지고 만약에 year 연도만 뽑을 때는 여기서 year라는 거기 함수를 써가지고 2013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month name입니다. month name. month name은 실질적으로 이게 January냐, February냐, July인데요. 여기서 주어진 것은 현재의
보니까 month name에서 지금 보면은 1, 7, 1월 달, 7월 달을 축약해서 나타내면은 축약해서 나타내라 yes 라는 뜻입니다. January 이렇게 하고요. 그냥 길게 축약하지 말고 풀네임을 다 써라 라고 하면 January. 7월 달은 July 이렇게 축약해서 나타내고요. abbreviation 이렇게 abbreviate로 나타내는 축약해서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번을 써가지고 이 false라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weekday도 있고요. weekday란 것은 Monday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2013년 5월 16일에 거기 중에서 Sunday가 첫 번째고 Sunday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요. 1, 2, 3, 4, 5, 6, 7 경우에 따라서는 Monday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거기 파라메타가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Sunday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여기서 그래서 요 뒤에 옵션이 있네요. 1번을 썼을 때, 2번을 썼을 때 1번을 썼을 때는 1번을 썼을 때는 여기 보면은 자 1, 2, 3, 4, 5, 6, 7 일주일은 7이니까요. 몇 번째 날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은 날짜인데 1번을 썼을 때 5월 16일은 다섯 번째 날짜인데 2번을 썼을 때는 네 번째 날짜이다. 이거는 썬데이부터 시작하고 먼데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번은 썬데이, 2번은 먼데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weekday name의 이름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서 각 날짜를 weekday 두 번째 날이 true로 나타내게 되면은 풀네임을 쓴다는 얘기죠. Tuesday, Monday 두 번째 날, 거기 Sunday가 첫 번째 날이고 true란 것은 abbreviation 약자를 함축 약자로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now라고 한다면요. now라는 함수를 쓰게 된다면 현재 컴퓨터상에 그 순간에 2013년 7월 19일 3시 굉장히 일찍 일어났네요. 24시간 체제로 나타내니까 새벽 3시죠. 3시 4분 9초. 여기 아니네. PM으로 돼 있네. 오후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24시간 체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hour라 하면 여기에서 hour가 몇 hour냐? 라고 하면 오후 3시니까 15. 그러니까 0에서부터 24시간 체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전 오후를 PM을 쓴 것을 그냥 12를 더해버린 거죠. minute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0에서부터 59, 9분까지, 60분까지인데 60분 0하고 같으니까요. 그 다음 second, 초입니다. 초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몇 초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time은 지금 현재 시스템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데요. 여기는 time만 나타냈습니다. now는 day까지 다 나왔잖아요. 여기는 time, 시간만 나타냈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date가 없고 그냥 time. timer란 것은 한 후에 몇 분이 지났냐입니다. 12시 AM, 오전 12시, 밥 먹을 시간이네요. 타이머 후에 지금 시간까지 몇 분이 지났느냐. 그래서 지금 일단은 now 시간을 해놓고 시간이 얼마고 지금 시간이 시스템 시간이잖아요. 지금 시스템 시간은 오후 3시 45분입니다. 45분인데 그러면은 초로 나타냈을 때 얼마나 지났느냐. 타이머 5600 맞나요? 지금 오후 12시부터가 조금 잠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타이머가 지금 오후인데요. 1시간이 3600초, 3600초 곱하기 13이 됐네요. 15가 됐네요. 15. 그러니까 12시, 타이머 재는 것이 12시 AM이 새벽 12시네요. 새벽 12시. 11시 59분 PM에 됐다가 다시 12시 AM이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많이 헷갈리네요. 여튼 시행착오에 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시리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타임 시리얼 자기 시리얼의 콜론으로 나타냈죠. 8시 1분 2초 오후라고 했습니다. 타임 밸류라고 했습니다. 타임 밸류가 이렇게 8시 30분 오 이렇게 나타냈더니 이렇게 타임으로 나타냈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4장 어레이입니다. VBA 14장 어레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4장 어레이. 배열입니다. 배열. 특히 공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요. 배열. 예, 우리가 주로 개념을 행렬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근차근히 설명할 텐데요. 변수를 여러 개를 써야 될 때 우리가 박스 안에 하나의 값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박스를 칸을 나눠 가지고 아파트처럼 각 칸에 다른 값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배열의 선언, 그 다음에 값들을 배열에 할당하는 거, 그 다음에 다차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층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있고 층인데 베이가 여러 개, 그래서 매택 매열처럼 다차원 배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멘션을 재정의하는 거, 리디멘션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각각 함수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은 컨테이너에 지금까지는 하나의 값만 담아왔는데, 근데 이 컨테이너 안에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담고자 할 때는 배열을 씁니다. 배열. 우리가 변수, 베리어블을 정의할 때 그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박스의 이름인데 거의 하나의 값만 넣었잖아요. 정수면 정수, 혹은 거기 문자면 문자, 실수면 실수 하나의 값만 집어넣는데 여기에 칸을 구획을 나눠가지고 정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실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혹은 뭐 문자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제일 처음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언해주는 방법은 그 앞에 거 dim을 쓰던 혹은 다른 것들 거기 뭐 인티저를 쓰든 혹은 뭐 어떤 걸 쓰든 간에요. 뭐 쓰고 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됩니다. 그럼 사이즈가 아직 이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여기다 그 크기를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크기가 5라고 생각하면은 5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포트란을 제외하고 다른 언어들은 항상 인덱스가 0층에서 시작합니다. 0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 이 안에서는 0층에서부터 5층까지니까 데이터가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방법은 어레이 파라메타. 그래서 어레이 파라메타라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어레이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레이 해서 얘는 어레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3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0, 1, 2번째 칸이겠죠. 0층, 1층, 2층 0층에는 애플을 집어넣고 2층에는 오렌지, 3층에는 그레이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0에서부터 인덱스가 시작한다. i는 0에서부터 항상 시작한다. 0에서부터 5까지. 예. 그래서 5라고 했지만은 실제 칸은 6칸이다. 그리고 이 인덱스 색인 인덱스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될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어레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티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정수, 문자, 문자열, 문자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4장 2절입니다. 어떻게 값들을 어레이에 할당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되는데요. 예제 처음에 6칸짜리를 만들었습니다. 0에서부터 5칸까지니까요. 그죠? 어레이라는 겉에 6칸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칸을 만들고요. 각각 인덱스는 0층,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그리고 0에는 1을 집어넣고 2에는 문자열을 VB 스크립트를 넣고 3에는 넘버 100을 집어넣고요. 4에는 실수 2.45, 5에는 날짜, 6에는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들을 하나 집어넣고 이 아파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을 뭐라고 변수명 이름을 array ARR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줄이 좀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값들을 각각 출력을 해보면 0에서 5까지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0층에서부터 그 값들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차원인 경우는 어떻게 값들을 넣을 것이냐 라고 해서 최대 60차원까지 넣을 수 있네요. 지금 요거 한 값이 하나만 들어가면 1차원,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2차원, 콤마 써가지고 하면 3차원 해서 60차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0행, 요거 2행 3열인 거죠. 지금 보면은 자 세로축으로는 3칸 0, 1, 2 가로축으로는 몇 칸이냐면 4칸 넣습니다. 0, 1, 2, 3 이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0,0에는 애플이 들어가고 0,1에는 0,1에는 오렌지, 0,3에는 파인애플 이렇게 값들이 넣습니다. 이렇게 계속 넣어가지고 나중에 0,0에 0,1에는 어떤 값이냐라고 출력을 해봐라 했더니 오렌지가 들어가 있고요. 2,2 2행 2열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 하면 2행 2열 넣었던 것이 커피를 넣었잖아요. 그죠? 커피가 출력되겠죠. 예. 자, 4절 리디멘션입니다. 거기 디멘션을 다시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썼는데 뭐 3행 3열을 썼는데 3행 3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이거 4행 4열로 만들어야겠어. 예, 확장을 시킬 때 리디멘션 변경이라든가 확장. 그래서 다이나믹 어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라는 거를 어레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베리언트, 변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처음에 시작한 걸 0에서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디멘션을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은 디멘션을 고정으로 5개, A는 5개다 5까지 6칸을 지정한 거죠. 이렇게 i는 그래서 0에서 0, 1, 2, 3, 4, 5인데 0, 1, 2칸에 지금 각각 xyz 41.25, 22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다시 정의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preserve라는 용어를 쓰네요. 이거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번 보죠. 리디멘션 하고 난 다음에 preserve 이게 어떤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뷰 코드를 쓰게 된다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에서 보면은 우리 예제를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지금 그 값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SL, VBA, exercise 지금 현재 14장에 보면은 예제가 있죠. 예제 그대로 타이핑을 한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enable contents 그 다음에 버튼 예제를 넣어놨고요. view developer에서 view 코드를 부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preserve에다가 그 위에다 커서를 갖다 대고 F1 키를 눌렀습니다. F1 키를 눌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헬프 키, 헬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헬프가 쭉 나오는데 신텍스에 쭉 그래서 preserv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택 사항이네요. 꺽쇠 표시니까. 그래서 preserve는 선택 사항인데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은 그 기존에 존재하던 어레이에서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라고 합니다. 자, 다른 화면은 요게 요 값이 0, 1, 2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존한 상태에서 A 값을 7까지로 만듭니다. 두 개를 더 만드는 거죠. 더 올린 거죠. 6하고 7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 4, 5, 6, 7 값은 각각 I 값을 3에서 7까지 하면서 그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값을 출력을 시켜보면은 0에서부터 하면은 제 XYZ 첫 번째는 어떤 게 그대로 보존되고 나머지 3, 4, 5, 6,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U 바운드 A라는 것은 A라는 어레이의 어퍼 바운드 인덱스입니다.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인덱스란 것은 0에서 시작해가지고 겉에 들어가는 주소인데요. 그 인덱스 색인인데요. 색인의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라는 것은 요 값을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은 7이 되고요. 로어 바운드는 제일 작은 값을 씁니다. L 바운드 A라고 쓰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인덱스가 0에서부터 7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어레이 메소드에서는 이제 각각 함수들을 배웁니다. 좀 전에 했듯이 lower bound를 쓰게 되면은 그 어떤 값이 지금 어레이를 5개로 이렇게 했으면 lower bound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lower bound 값은 0이죠. 0이고 0이라고 나오고요. 이건 1열의 lower bound, 2열의 lower bound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2차원 행렬이고요. 이건 1차원 행렬. 이때 각각 각 행별로 로어 바운드를 정할 수가 있다. 어퍼 바운드란 것은 인덱스 중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좀 전에 봤을 때 이렇게 0에서 했는데 이 가장 큰 값은 0이 아니라 작은 값은 0이고요. 인덱스 큰 값이 5잖아요. 답은 5가 되겠죠. 5고 요거 각 열별로도 5가 되고 요거를 3행 2열로 만들었으면은 3행 2열로 만들었는데 하나 더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0, 1, 2, 3이 되고요. 0, 1, 2가 됐습니다. 그래서 2행의 첫 번째 열 여기서 array 2네요. array 2의 첫 번째 1이란 것은 가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upper bound 요곳의 제일 큰 값은 뭐냐? 2라는 것은 요놈의 제일 큰 값은 뭐냐? 앞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앞에 것도 지금 3행 2열로 돼 있으니까요. 3행 2열이니까 실질적으로는 4행 3열이잖아요. 그래서 0, 1, 2, 3, 0, 1, 2. 1이란 것은 이쪽에서 제일 작은 값은 0이고요. 2라는 것은 행으로 봤을 때 행방향으로 제일 작은 값은 뭐냐? 0이다. 입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트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딜리미터란 말이 있는데 이게 그 서로 구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보면 알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스플리트라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는데요. 이 문자열을 나눈다. 뭘로? 구분자는 요걸 딜리미터라고 부른다. 구분자는 달러 표시다. 나눴더니 나눠가지고 A에다 저장을 시켰고요. A의 인덱스를 봤을 때 제일 큰 것은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0, 1, 2겠죠. 요 어퍼 바운드는 2가 되고, 그죠? 그 값들을 출력을 시켜라 라고 했더니 인덱스는 0, 1, 2까지 나오고 그 값들이 레드, 블루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바도 들어가 있죠. 앞에 스페이스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인이란 것은 스플리트의 반대말, 서로 합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딜리미터를 가지고 합칠 수도 있고요. 없는 경우는 스페이스를 넣게 됩니다. 스페이스, 딜리미터로 스페이스를 넣게 됩니다. 요 세 개가 있는데 요거를 조인을 시켰더니 결과값은 요놈 합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죠. 요건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혹은 스페이스바가 아니고 다른 걸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달러 표시를 넣어라 하면 그 사이에 스페이스바 대신에 달러 표시를 넣게 됩니다. 필터라는 것은 뭐뭇을 거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면은 A 값의 어레이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입니다. 3개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에서
B가 들어간 값들을 골라내면 B가 들어간 값들은 블루 하나뿐이 없네요. 그죠? E가 들어간 값들은 하나, 둘, 세 개고요. Y가 들어간 값은 요 하나네요. 그래서 이 값들을 B라는 값은 정의가 된 것은 뭐냐면 대문자 B가 들어간 값은 레드 하나뿐이 없죠. 예.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E가 들어간 것이니까 레드, 블루, 옐로우 세 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Y값, 대문자 Y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옐로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B라는 것은 하나가 들어가 있고 C라는 것은 세 개가 들어가 있고 D라는 것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for each란 문장은 요 요소가 하나일 때 그 하나를 출력시키는 거예요. 요소가 세 개일 땐 세 개를 각각 출력시키라는 얘기고요. 반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for each 문장 앞에서 반복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G 값이 하나 돼서 해서 처음에 하나 출력했고요. 세 개 출력했고 그 다음에 하나 출력했습니다. is array 이게 array 맞냐? 라고 했습니다. array 이거 위에 것은 array고요. 밑에 것은 string입니다.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 것은 A 값은 array가 맞냐 하면 true가 출력이 되고요. B의 것은 array가 맞냐 하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큰 메모리 쓰다 보면 메모리를 자꾸 지워야 된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제일 처음에 number array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어레이라는 것은 임의로 정의시키고 다이나믹 어레이를 9개 인덱스 9까지 10칸을 사용하는 어레이로 정리를 했습니다. 할당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레이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할당해 놓은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다 하나도 없죠. 다 지워졌습니다. 예제가 그대로 있고요. 따라하기